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신포성격에 원래 태어난 성격을 공부했는데 오늘은 병든 성격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원기와 복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제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요. 실제로 신포랑은 들어오는 기운이고 삼초분은 내보내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기운과 내보내는 기운이 맞아야 돼요. 그것이 안 맞아버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기가 강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원기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곡기가 원기를 이기면은 살이 찐다고 그랬어요. 근데 곡기가 원기를 보충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들어오는 기운과 내보내는 기운을 적당히 쉴 때는 좀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이렇게 가지고서 우리가 현대말로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내 몸을 컨트롤한다고 그러죠. 내 몸을 내가 조절해야 돼요. 어떻게 컨디션 주는 거죠? 너무 내 몸을 혹사시키잖아요. 혹사시키면요 결국은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 내 몸을 혹사시키면 내가 손해. 그렇기 때문에 이 들어오는 기운과 나가는 기운을 정확하게, 그게 잘 안 되겠지요, 그죠? 잘 안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 요법을 배우신 분들은 그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돼요. 요법을 배우시면은. 그래서 들어오는 기운과 나가는 기운. 다시 얘기하면 원래 기운을 음식을 먹어가지고서로 유지시켜주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원래 기운을 유지시켜주는데 내가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원기보다 곡기가 높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살이 찐다 그랬어요. 살 찌는 것도 병이죠. 그 다음에 원래 기운을 곡기가 기운을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춰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병이 온다. 우리가 여기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 오방 선생이라고 있었고, 그렇죠? 네. 또 그 법현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젊은 나이에 타결했어요. 젊은 나이에. 그것도 뭐 9988, 233 아니고 갑자기. 왜 그러냐면 원기가 세잔해지면 곡기가 원기를 못 받쳐줘가지고 세잔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항상 우리 몸은 우리가 내 자신의 몸은 내가 이렇게 그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병든 성격이 나왔죠. 이 본래 태어난 성격들은 다 좋아요, 그죠? 이게 다 좋은데 병이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줍하고 신경이 예민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것이 같이 수반이 돼요. 어떤 때는 이 좋은 성격이 나오고 어떤 때는 이런 안 좋은 성격이 나오고. 그런데 이 상화 체질이라는 것이 그 체질은 누구나 체질은 상화 체질은 이제 이런 형이죠. 그렇죠. 이마가 약간 넓고, 그렇죠. 얼굴이 여기가 약간 V라인에 이마가 약간 넓고. 근데 어디가 크다고 그랬어요? 태양혈과 미륵골통에 발달됐다고 그랬어요. 눈 속으로 여기가 이렇게 쭉 이렇게. 네.
발달됐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얘기한 대로 다재다능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아까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 성격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럼 그 음식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 있죠. 그렇죠? 여기 제일 밑에 보면 상화 음식이죠. 여기. 그죠? 제일 밑에 상화 음식. 이 상화 음식을 계속 먹어주면은 이 성격으로 나오고, 예. 또 안 먹어주면은 이 성격이 나오고, 이렇게 돼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우울증이라는 게 나와요. 우울증과 우울과 치민다 해서 우울증 같은 것도 신경과민이라고 해요. 우울증도. 이제 또, 집중력이 없고 부산하다. 또, 저항력이 없다. 이거는 이제 질병에 너무 이제 노출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변절기에 심하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환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또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고 요걸 우리가 환절기라고 그러죠. 그죠? 네. 그러면 시간도 똑같아요. 우리가 일기변화도에 여기 보면은요. 아침에서 점심으로 넘어가고 점심에서 저녁으로 넘어가고 저녁에서 또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일기변화도가 있죠. 그 뒤에 있어요. 바로. 그때에는 이런 성격이 다 나오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이 성격이 좋은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 일기변화도가 이거죠. 네.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일기변화도라고 하지만 이것을 갖다가 천기다. 자연이 돌아가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격이 우리가 심포 3초의 음식을 먹었을 적에는 우리도 얼굴은 틀리지만 우리도 이런 성격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는 것은 성격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중요하죠. 그죠? 건강. 임파선 나무 여기 손 3지, 4지 이상 요 위에는요, 이거 혈입니다, 혈. 경락이고, 요 손 3지, 4지 이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요게 심포죠. 요게 3초예요. 심포 3초. 자, 다시 여기 잘 보세요. 폐, 대장. 그렇죠? 여기는 폐경락, 대장경락, 심포경락, 3초경락. 그러니까 뭐 심장과 소장이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삼양의 기운이 이 손에 있어요. 삼양은 손에 있고 삼음은 발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물러주라고 했죠. 예. 항상 주물러주라. 그래서 손 3지, 4지에 이상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게 손이 이렇게 막 좀 틀어지는 사람도 있고, 네. 여기에, 여기에 관절이 생긴 사람도 있어요. 네. 이렇게 관절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저는 토복령을 먹고, 토복령을 먹고 나서 이 관절도 이런 것도 없어요.
이 손 자체를 어디서 주관하죠? 이 손 자체를 신부함자에서 주관해요. 이 손 자체를. 그러니까 이 손이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죠? 일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요. 그랬는데 손에 관절이 오고 주부습증이 오고 막 손이 가렵고 삐뚤어지고 막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물론 상화생식을 먹으면 좋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약초를 먼저 배웠어요. 내가 이 욕법보다 약초를 먼저 배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제가 약 채취를 하러 얼마나 다녔는가 하면요 벌써 한 17, 8년죠. 17, 8년? 얼추 20년 되면 함초를 함초? 네. 함초를 그거를 그 태를 어디로 가는가 하면 해남으로 했었어요. 해남에서부터 영광으로 해서 그 다음에 군산으로 해서 뭐 자주 태안반도까지 이렇게 다니면서 그 함초를 우리가 수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환을 져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게 뭐 환 져가지고서 사람들이 몰라가지고서 못 사먹어요. 그 당시에는. 이 염전 주인들도 모르니까 자기 밭에 풀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농약을 쳐. 그게 다 죽여요. 그랬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인터넷에 뜨고 입소문으로 돌고 해서 함초가 좋다 하니까 염전 주인들은 관리에 들어가고 염전 주인 관리에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함초 뜯어내기라고 난리예요. 인진쑥 지금 개똥쑥이 한번 먼저 좋다고 했다가 한번 저기 먹거리 파일에서 한번 얻어맞았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개똥쑥이요 폐나 장에는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근데 간에 안 좋은 것은 우리 같은 경우는 금극목을 하기 때문에 안 좋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금극목이 뭔지 목국토가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아이고 간이 안 좋은 사람은 안 좋다는 것만 알지 왜 안 좋은지를 모른다. 근데 인진쑥 같은 경우에는요 원인진이 있어요. 원인진.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약성은 비슷하거든요. 근데 금수형이나 토금형이 이거를 먹으면요 1년에 보양 몇째 먹는 거보다 나아요. 근데 나는 이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이런 거를 계속 채취하러 다닌 거예요. 쑥 채취하러 이런 거 채취하러 식순 그 처음에 나올 때 칡이 처음에 나올 때 한 병 정도 나올 때 이것이 갈룡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거 그런 걸 채취하러 다녔는데 요법을 배우고 보니까 뭐예요? 곡식만 못하더라. 금수형이라도요 목극 토면은 안 되잖아.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을 받은 거 주워버리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인진쑥이 쓴맛으로 해서 열로 들어가요. 화를 좋게 했습니다. 화를. 그러면은 금수경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안 좋아요? 화가 안 좋잖아요. 간도 안 좋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좋아지면 화극금을 시켜가지고 목국들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금극목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극목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되니까 목이 살아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원래 여기를 생해주는 거거든요. 인지적이 생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요. 화가 좋으니까 화극금을 해버렸어요.
폐대장을 눌렀어요. 그러면 폐대장은 간을 눌러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간을 못 누르는 거야. 그렇게 간이 살아난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 오행요법에서 처방하는 약초 처방, 또 생식 처방, 이것이 이해 안 가죠?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배우시다 보면은 처방하는 방법이 딱 나와요. 네. 제가 토요일날 몸살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무조건 300번 해버렸지 뭐 그냥 일하다 말고. 그래 좀 무서워하더니만은 일요일날 또 기침이 나고 이제 새벽에 내가 일어나야 되니까 어제도 일을 하고 오늘도 이제 일을 하고 새벽에 막 찬바람 쐬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니까 이게 300번 했는데도 아직도 기침이 아직도. 예.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이겨내요. 아무도 병원 안 나. 그냥 이겨내요. 요거를 내가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요거를 처방하는 거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제 내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요 공부를 다시 하고 이게 감기 몸살이 오는데요. 그거를 네. 치료를 안 받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손하고 그거 오잖아요. 뭐 일주일 후에라든가 또 괜찮았다고 이거 아무리 해도 근데 그거를 참고 계속 약을 안 먹고 병원을 안 가고 지금 보니까 그게 피로에도 영향이 드는 것 같아요. 안 풀리고. 필요하다고요? 예, 그게 주기적으로 오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병원을 가고 약은 그게 1년 반 정도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그게 몸살이 와요. 와가지고 또 와요. 근데 그거를 지금 한 3개월 정도 참아보니까 뭐랄까 쌓이고 항상 그게 이게 필요해 도 있고 또 하는 게 있고 하니까 절여지는 것 같아요. 절여져. 근데는 지금까지 병원 안 가고 좀 참아보는데 이게 몸으로는 정상이 아닌 것 같고 지구력이 내가 지금까지 병원 안 가는데 이제 병원에 가면 나는 거기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가려고 버티는데 몸은 그 자유함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251페이지라고 보세요. 책자 251페이지. 251페이지를 보시면은 감기 처방법이 나와요. 감기 처방법. 네. 손목을 막 300개를 흔들으라고 했잖아요.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네, 이 손목 흔들어 300개 해주라고 했잖아요. 이걸 했는데도 감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래요? 내 몸에 저항력이 약하니까 온단 말이에요. 감기가. 그랬을 때는 이 처방을 해야죠. 이거 하고 있지. 예. 생각나고. 이 처방을 해야 그래서 마지막 제일 몸이 막 으쓱으쓱하고 이렇게 이제 몸살 기운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야구르트를 끓여서로 먹고 취한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요법으로다가 치료를 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떻게 돼요? 기운이 없으면 원기가 떨어지면 내가 암만 매일 고기를 먹고 매일 쌀밥을 먹어도 원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감기도 와요. 내 몸에 병도 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원기를 항상 유지시켜줘야 돼요. 항상. 그래서로 고기를 우리가 먹는 건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약초 처방을 해가지고서로 처음에는 우리는 그 약초 처방할 때 이런 방법은 몰랐죠. 임진수의 간이 좋다는 것만 알았지 이런 방법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렇게 처방을 했는데 지금은 뭐예요? 곡식이 우선이에요. 풀보다 곡식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내가 약초 채취를 잘 안 되네요. 네.
그 전에 이제 내가 하러 다니면서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전화가 와요. 뭐 하러 가자, 뭐 하러 가자 그러는데, 좀 그래요, 좀 가기가. 그래서 지금 못 가는 경우도 있어요. 개똥쑥하고 인신쑥하고 틀려. 개똥쑥. 개똥쑥은요, 개똥쑥은 금기운이에요, 금기운. 인진쑥은 화기운이에요. 개똥쑥은 지금 여기서 울타리 끝머리 나가면요, 개똥쑥 이만한 게 있어요. 울타리 끝머리 가면은 향이 참 좋죠. 개똥쑥. 근데 실제로 개똥쑥보다 일반 쑥 있죠, 참쑥. 참쑥 잘 아시죠? 예. 뭐 떡도 해먹고 뭐 국도 끓여 먹고 하는 참쑥. 예. 참쑥이 진짜 좋아요. 참쑥이 있습니다. 쑥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가 빨리 구분해가지고 인진쑥, 개똥쑥, 참쑥, 또 물쑥이 있어요. 물쑥. 이거 아마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물쑥이 뭔지.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금해가 폐대장을 좋게 해주는 쑥 종류. 요거 감기 처방 요거는 우리가 그전에 이게 팜플렛을 이게 해가지고 전부 돌려드렸는데 이 책에 있으니까요, 참고를 하셔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임파선 암이 나오세요. 임파선 암. 임파선 자체가 뭐예요? 상화거든. 임파선도 하나의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해서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 확 퍼졌을 때 기운이 나는 것이지, 그것이 뭉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뭉쳐버리면. 그래서 임파선이 뭉쳤을 때, 그때 이제 병이 되는 건데, 임파선이 뭉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운동요법도 많이 해야 되고, 호흡요법도 많이 해야 돼요. 또 손바닥에 땀나고, 뜨겁고, 허물벗고, 이런 분들 있나요? 주부석진, 손바닥 갈라지고. 아까랑 똑같은 얘기예요. 저 관절, 손에 관절 온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사람, 이런 것이 왔을 때는요, 하여튼, 소금령을 좀 끓여 잡수세요. 소금령을 뭔가 명가나무 풀이에요. 몇 번 얘기했죠? 명가나무 풀이. 자, 이제 신기항진, 이게 이제 심장, 이제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이죠. 이런 때, 심장이 이제 뭐 막힌다든지 이런 상황이고, 한열망라는 것은, 몸이 열이 났다 식었다, 열이 났다 식었다. 특히 어린아이들, 열이 났다 식었다, 열이 났다 식었다. 이런 경우죠. 흉통, 잔중통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잔중통이라고 그러죠, 여기. 그렇죠? 예. 이런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통증이 와요, 그런 통증이. 그것은 결국은 늘 얘기하지만, 통증은 심포가 차기 때문에, 들어오는 기운이 차기 때문에 통증이 난다 그랬어요. 요 매핵은 아주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이로 들어가고 여기는 폐로 들어가요. 우리 목으로다가 이렇게 여기 목이 들어가는 게 이게 이 관이 있죠. 그러면은 요거대로 밥을 먹을 때는 요것이 닫히고, 숨을 쉴 때는 요것이 닫히고 이렇게. 그렇죠. 여기가 매핵이라고 하는데, 요가 매핵.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뭐지 매일 이게 암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암이 생기는 사람들. 근데 그런 것은 암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임파선이 뭉친 거다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암보다는. 그래서 운동요법과 호흡요법을 잘하면 이런 것도 없어질 수가 있어요. 네. 면황 얼굴이 뭐예요? 불그락하다. 편도선이 붙고, 편도선 늘 얘기했죠. 편도선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모든 세균을 잡아준다고 그랬어요. 편도선이 잡아주고, 그것이 거기서 놓친 것은 열로 들어가면요 선모라고 있어요. 선모. 자, 세균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거는 편도에서 잡았어요.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위로 들어가면 이 산이 나오기 때문에요. 살 수가 없죠. 네. 이 산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여기로 들어가면 폐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선모라고 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그 용단 같은 털이 있어요. 거기서 다 잡아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진짜 힘이 그 자체예요. 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하나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인파액이 뭉치고, 방금 이제 그 얘기했지. 인파액이 뭉치고. 이거 인파액이 뭉치지 않게 항상 운동하셔야 돼요. 심포상투 운동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이거 어깨 두드리는 거, 이거 심포상투 운동이죠? 또 전신 운동. 이거. 그렇죠? 이거 해주셔요. 하루에 뭐 몇 개가 됐든 간에 해주셔요. 계속 해주셔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요, 거짓말같이, 진짜 거짓말같이 어떤 뭐를 해도 의욕이 생기고 막 그렇게 돼요. 근데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의욕이 상실돼 버리잖아요. 그걸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 좀 해주시고, 갈증이 난다고 그랬는데요. 이 갈증 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저기 염분 부족으로 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몸은 염수가 우리 몸에 몇 퍼센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부족하면은 어떻게 돼요? 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남으면은 배설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석한다고 해요. 투석. 심장의 기능을 못해요. 심장은 무조건 뭐를 해요? 배설하는 작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투석을 하는데, 투석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면 3일에 한 번씩 간다는데 3일 동안 소변을 못 푸는 거예요. 심장에서도 그 기능이 상실되니까 소변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원에다 가지고서 기계로다가 그걸 돌려가지고서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살았다고 봐요. 그 지경까지 가더라 이거죠. 그 지경까지. 미륵골통 얘기했죠. 여기 미륵골통. 네. 여기 이마 쪽이 이제 아픈 거. 이마가 아픈 것은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두통, 전두통, 후두통 이렇게 이제 이 머리가 아픈 것이, 이마가 아픈 것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앞머리가 아픈 것이고, 편두통은 간이 안 좋아서 옆머리가 아픈 것이고, 후두통은 소금이 부족해서 심장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뒷머리가 아픈 것이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 미륵골통은 기운이 약하면 여기가, 기운이 약하면 여기가 통증이 기운이 약하면. 요화통, 꼬리뼈통, 요화통은
다 그 밑에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또 소변 곤란이, 생리 곤란이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요. 신경성 소화불량, 각종 신경성 질환, 이런 게 나오거든요. 소변 곤란이 오면은 우리는 그 뭐라고 그랬어요? 소변 곤란이라는 걸 소변이 잘 안 나오잖아요. 이랬을 적에는 우리는 심장을 의심하잖아요. 방광을 의심하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저런 경우는 방광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방광도 물론 약하지만은 이 삼초 기능이 약했을 때, 삼초 기능이 약했을 때. 자, 이럴 때 뭘 먹어야 좋아요? 옥수수가 참 좋습니다. 옥수수. 요즘 들에 나가시면요, 대남초꽃이 엄청 많이 폈어요. 개망초꽃이 엄청 펴서 개망초꽃 구경하셨어요? 네. 네. 저기 뼈 단 밑에 있는 게 개망초예요. 하얗게 피는 게. 네. 그렇죠? 저것도 굴락으로 다 쫙 피면요, 진짜 예뻐요. 저 나무, 큰 나무와 큰 나무 사이에 하얗게 핀 게 그게 개망초죠. 근데 그 꽃을 따서 이렇게 먹어보면 약간 씁쓸해요. 근데 다니면서 개망초가 걸어가다가 그냥 따서 먹고 한참 따서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초를 좋게 해요. 3초 기운을 좋게 해요. 근데 그걸 못 하겠다. 그러면 옥수수. 옥수수 지금 나오는 건 저장되는데 그거 삶은 옥수수 먹어도 되나요? 안 삶는 게 더 좋죠. 안 삶은 거 생거를 먹어요. 아, 좋아요. 생거 안 잡숴보셨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옥수수 나와요. 그러면은 옥수수를 생으로 잡숴보세요. 맛있어요. 완전히 개혁이네, 형님. 예, 맛있어요. 근데 이게 이것도 귀찮다. 그러면 생식을 잡으세요. 그렇지. 생옥수를 말려가지고 치밥치지 않고 그거를 분말을 해가지고. 갖고 그걸 먹으면 차라리 좋겠네요. 좋죠. 예. 이게 없어요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더라고. 이게 가을에 부탁해서 먹으면 모를까. 시중에는 없어요. 이제 그 옥수수철이 되면은요, 그 강원도에서 그 옥수수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그 이제 그런 그 저거가 나와요. 그 연락처 같은 게 나와요. 그러면 연락처를 적어놨다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을이고 겨울이고 보내주고 내가 필요한 거. 여기 하나 안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생옥수수가 나와요. 생옥수수 나오면은 그거 한번 생으로 잡숴보세요. 생으로 잡숴보시면은 그냥 잡술만. 그럼 화장실에서 어서오세요. 화장실에서 어서오세요. 먹자마자. 그래서 이 신포 삼초는 우리 오장에 모든 장부에 장부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예, 신장이나 방광이 안 좋아서 소변곤란이나 이 생리곤란이 오겠죠, 그죠? 3초가 안 좋아도 이런 것이 옵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 생리곤란이라는 것은요, 몸이 착성하는 거예요. 무조건 따뜻하게 해주셔야 돼요. 따뜻하게 해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홍익씨. 예, 소식. 해주는 게 소식. 그 다음에 운동호흡.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천을 못할 뿐이요. 알면서도. 신경 자체가 뭐예요?
심포삼초니까 신경 자체가. 그, 여기에 나오죠. 지배하는 부위에 나오죠. 지배하는 부위에 뭐가 나와요? 생명력, 감정, 표정, 손, 신경도 나오는데, 여기도 밑에밖에 안 나왔네. 신경이 내나 뭐예요? 신경에서 중요한 신경도. 그래서 그 신경성이다. 신경성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쉬어야 돼요. 신경성은 조금 쉬어야 돼요. 마음을 안정시켜야 돼요. 어깨가 무겁고, 저것도 그렇지. 먼저 번에 얘기했죠. 어깨가 무거운 것은 뭐예요? 차가 걸려가, 차. 그래서 우리가 잠잘 적에요. 요즘은 더우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넣고 다니죠. 그죠? 이렇게 더울 적에는요, 내 몸의 온도와 바깥 온도가 이렇게 더울 적에는 안 덮고 자도 괜찮은데, 바깥 온도가 춥고 내 몸이 출 적에는요, 이게 덮어줘야 돼요. 거의 다 여기까지만 덮고 여기는 잘 안 덮잖아요. 덮어줘야 돼요. 그 덮어주는 거 하나만으로 해도 어떻게 돼요? 오십견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어깨가 따뜻해지면. 손발이 저리고, 손과 발은 심포와 삼초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좌골신경통이다, 또 뭐 어디가 저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리다. 저리다는 경우에 찌릿찌릿하죠. 그죠? 찌릿찌릿하죠. 자, 우리가 그것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손이 저린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겠다. 그러면은 냉동고 있죠. 냉동고. 냉장고가 말고 위에 냉동고 있죠. 거기다가 손을 한 5분이나 이렇게 넣다가 빼보세요. 어떤가? 저려요. 왜 저린지 아세요? 차지니까. 몸이 차지니까 저린다. 그래서 찬 것을 계속 이렇게 만지잖아요. 주부님들이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찬 것을 만지는 경우가 남자보다 많겠죠. 그렇게 자꾸 손이 저리고 뭐 이런 팔이 저리고 이제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 누구는 일 많이 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실제는 뭐예요? 신경이 차가우니까 저린 증상이 나옵니다. 신진대사 불량도 뭐예요? 간에서 신진대사를 하는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묵은 것을 자꾸 내보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3초가 약하기 때문에. 3초는 뭐예요? 내보내는 역할. 또 심포는 들어오는 역할. 근데 뭐인가 내보내는 역할이 안 되면 3초가 고장났을 적에는 이 신진대사 불량이 되죠. 협심증이나 부정맥이나 대맥이나 이런 것은 이제 협심증의 심장에 들어가는 동맥이 맥혔을 때 이제 호흡곤란증이 오랬을 때 이제 얘기하는 건데,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맥이 정상적으로 뛰어야 돼요. 근데 맥을 이렇게 잡아보면요, 10번에 한 번 정도가 안 뛰는 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번에 한 번, 어떤 사람은 5번에 한 번도 안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맥이 쭉 뛰다가 한 번 쉬었다가 다시 또 뛰어요. 이게 부정맥이거든요. 부정맥이 심포삼초 먹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딱 잡아보면은 간이 약한 맥이 뗐는데 거기에 부정맥이 떼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맥은 정상적으로 뛰어야 돼요. 한 번도 쉬면 안 돼요. 그거를 부정맥이라고 하고요. 대맥은 띠대자, 요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요 밑에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는 그 간경맥에 보면 대맥이 나와요. 그 책에 보면요. 그
대맥을 아주 보세요. 59페이지 한번 보세요. 59페이지에 보면 대맥이 나오는데 간이 안 좋았을 적에는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 우리 장부 중에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또 중요하다. 그 심장도 중요하고 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그러나 그 장부를 움직일 수 있는 생명력이 중요하다. 그렇죠? 전관절염, 손관절염, 견관절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견관절염이 어디에요? 어깨.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손관절염. 그렇죠? 네. 전관절염은 어디 있어요? 전관절염. 이거는 우리 몸 전체를 얘기합니다. 관절이 우리가 크게 6개를 구분을 했죠, 우리가. 그죠? 이 6개의 관절을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크게 이제 6가지를 나눴어요. 그래, 그 장부마다 이렇게 주관하는 관절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몸의 뼈가 206개라고 했어요. 어린아이 쪽에는 한 300개 정도의 그 뼈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성장하면서 이것이 자꾸 뭉치고 해서 어떻게 돼요? 206개로. 성인이 되면 206개의 관절로 이제 모여지죠. 뭐 1개나 2개나 더 있거나 덜 있을 수는 있지만 기준은 206개로 봐야 돼요. 근데 206개의 관절이 있다 보니까 각자 지배하는 관절 외에, 그렇죠? 관절 외에 또 아픈 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전관절이다. 돌아다녀요, 자꾸. 관절염이 어저께는 분명히 이쪽 어깨가 아팠는데 오늘 이쪽 어깨 아프고, 어저께는 이쪽이 아팠는데 오늘 이쪽이 아프고, 이렇게 심포상처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관절염이 왔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지배하는 부위에 오는 관절염은 그대로 처방을 하셔도 되는데 자꾸 방금같이 여기 쓰시고 아프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돼요? 3쪽에다 써요. 3쪽. 후중. 제가 설명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소변을 금방 갔다 왔어요. 화장실을 금방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또 가고 싶어. 네. 가서로 자세 잡고 앉으면 안 나와. 이게 후중이에요. 그래서 이 후중이 생기는 것도 뭐예요? 기운이에요. 기운이 약하면은 자꾸 변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가서 보면 안 나오고, 가서 보면 안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나이 잡수시면은 그런 경우가 생기면 후중이구나. 이럴 적에는 어떻게 돼요? 옥수수를 먹는다든지 생식을 잡순다든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통증과 저림 증상이 이동하고, 자, 이 심포삼촌 이동한다고 그랬죠? 관절도 전관절염은 이동한다고 그랬죠? 근데 통증과 저림 증상, 이런 이제 신경 같은 거, 이런 것도 자꾸 이동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쪽 다리가 아팠다, 내일 이쪽 팔이 아팠다, 막 이렇게. 이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운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 심포삼초 하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는데, 심포삼초를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기운. 내 몸의 기운. 네. 그래서 무슨 이런 증상이 떴을 적에는 내가 기운이 없구나. 기운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얼굴 표정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말소리를 듣고 이렇게 보면 기운이 없어 보이죠. 그죠? 네. 우리 여사님은 그냥 기운이 펄펄 나죠.
근데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방문에게는 심포상초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통틀어서 기운이 나간다. 네. 전립선염은 이제 남자들이 이제 전립선염이 많이 오는데 이것도 뭐예요? 기운이 약하니까 소변이 나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전립선 비대증, 염증, 또 전립선 암까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남자들은 일단 전립선 비대증이 오거나 염증이 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빠른 게 소금이에요. 제일 빠른 게 천일염을 잡수셔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귀찮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식 잡수. 그것도 귀찮아요. 혈소판 부족증. 근데 우리 몸에 혈액이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간인데 다 됐네요. 뼈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골수에서. 그렇죠? 골수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미네랄이라고 했어요. 골수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미네랄인데, 미네랄은 어디에 많아요? 소금과 고추기에 많아요. 그러면은 골수가 튼튼하면은 어떻게 돼요? 혈액 생산이 많아진다. 골수가 튼튼하면 혈액 생산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혈액 생산이 많으면은 혈액이 빨리 돌고, 혈액이 빨리 돌면은 건강하고, 그렇죠? 네. 우리가 바라는 건강이잖아요. 그러니까 골수를 채워야 돼요. 나이가 드실수록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이 오잖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오는 원인도 뭐예요? 이런 것이 섭취가 안 되니까 미네랄이 부족해서 미네랄이 부족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 다 되는 요것만 할게요. 불임증이나 이제 습관성 유산, 백혈병, 진절이 친다, 진절이 친다, 이게 중요해요. 백혈병도 내가 백혈구역에서 오는 것이고 그러는데, 이 진절이 치는 것이요. 쳐보셨죠, 진절이? 진절이 쳐보셨죠, 그죠? 예. 어린아이들이 진절이 치면 뭐가 나와요? 소변을 봐요. 그렇죠? 예.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이 차니까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뭐예요? 소변이 나가게 돼 있어요. 왜 나가요? 차 있는 것을 내보내야 돼요. 무조건 정체하면 안 돼요. 내보내야 돼요. 이게 우리 몸의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절이 칠 적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이제 어른들이 진절이 칠 적에는 내 몸에 뭐가 정체가 됐구나. 빨리 내보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호흡가 운동. 호흡. 요즘 요것만 설명할게요. 요건 김시한 교수가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효소 전문가 이제 김시한 교수가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다시 대신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 매실이 엄청 나와요. 지금 키로에 몇백 원짜리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10kg짜리가 10,000원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건 12,000원, 15,000원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만원, 3만원이 기본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암만 좋아도 2만원이 남는 거예요. 매실이 원체 많이 생산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 매실 좀 따가라 그래. 우리 매실 좀 따가라. 그래, 우리도 요번에 돈 하나 안 들이고 한 40kg를 나갔어요. 다 여기저기서 가져온 40kg 나갔어요. 근데 이거를 설탕하고
매실하고 반반을 이렇게 담잖아요. 그러면은 60일 만에 걸러줘야 돼요. 60일 만에 걸러져가지고 그 액기스를 숙성시켜야 되거든요. 숙성을. 이것이 뭐예요? 효소라고 해요. 숙성이 된 게 효소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60일이 됐건 100일이 됐건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안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시럽. 설탕물. 그 설탕물. 일단은 뭐예요? 걸러서 숙성이 들어가야. 담은 며칠이라도 숙성이 된 것이 효소로 들어간다. 근데 원래 효소는요, 당도가 15에서 20% 정도 됐을 때, 당도가 이렇게 낮아졌을 때, 우리가 먹으면 매실차 같은 거 먹으면 엄청 달잖아요. 네. 그건 왜 그래요? 반반 섞어서 했기 때문에 시럽이라는 거예요. 이 당도가 없어지고 이 숙성에 들어가면 당도가 없어지면서로 본래의 매실의 매실 특유의 향이 나와야 이게 효소가 되는 거예요. 자꾸 침이 나와요. 효소 얘기. 매실 얘기를 하면 침이 나와요. 왜 그래요? 시잖아요. 그죠? 예. 그 간이 큰 사람들은 잘 안 먹죠. 간이 큰 사람들은 신 거를 잘 안 먹어요. 근데 간이 적은 사람들이나 간 기능 약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 새콤한 걸 좋아해요. 이 효소라는 것이요,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세포의 매개체, 세포의 먹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양소와 효소가 다 뭐예요? 세포의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포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돼요? 효소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만성 효소 부족. 만성 효소 부족. 왜 그렇겠어요? 모든 것을 다 불에 끓여 먹으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다 끓여 먹으니까. 아까 저기 옥수수 생으로 잡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삶은 옥수수요. 지금 길거리에 가면 3개 2,000원인가 이렇게 팔아요. 3개 2,000원인가 팔거든요. 맛있죠? 네, 맛있어요. 옥수수 삶은 거, 새로 나온 옥수수 그런 거가 삶으면 맛있겠네요. 저는 아니요. 근데 일단 물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효소 발생이 안 된다고 했어요, 제가. 일단 불에 들어가면 효소 발생은 안 돼요. 왜 그래요? 모든 영양소가 다 죽었어요. 근데 생으로 먹어야만이 뭐예요? 효소가 발생이 돼요. 생으로 먹어야만이. 참외로 그냥 껍질째 먹어요? 그렇죠. 참외. 제가 먹어봤는데 이게 맞아. 갖고 안 돼요. 뻣뻣해가지고. 그렇죠. 바나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생으로 이렇게 먹어줬을 때 효소가 발생되면은 이 효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포를 살리는 매개체 역할이 먹이라는 얘기. 그래서 세포가 건강해지죠. 산으로 이사가야 돼. 귤 껍질 자연으로 다 갑시다. 자연성이랑 겹쳐서 귤 껍질째 잡숴보세요. 맛있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먹어요. 그럼. 그러고 내내 참으로 참외를 어제 그제 먹고 가서 누구 왔는데 그 참외를 껍질째 대접을 했더니 먹긴 먹더라고. 먹죠. 뭐 주니까 먹어야지. 사과, 배, 복숭아 이런 거 하나로 껍질 저기 뺏기면 안 돼요. 옛날에는 많이 안 뺏기고 먹었어요. 맞아. 그랬죠. 예. 옛날에는 없을 때는 그냥 먹었죠. 수박씨도 안 먹어야 돼요. 네? 수박씨도. 수박씨도 좋은 거예요. 아, 좋죠. 안 좋은 거. 포도씨, 수박씨 다 좋은 거. 그럼
그냥 그 그대로 나오잖아. 자연에서 아니, 만들어진 것은 깨물어야지.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 치아가 다 우리 몸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니라고. 사람이 만든 것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지만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은 다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피와 살. 피와 살. 그래서 이 효소를 우리는 지금 만성 효소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효소를 우리가 만들어서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경우에. 그렇죠? 그럼 안 먹는 것보다 낫죠. 만들어 먹으니까. 근데 생으로 먹으면은 우리 몸 자체에서 효소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생것이 좋은 거예요. 옥수수 생걸로 드셨어요? 그럼 맛있어요? 유성에서도 우리 한번 그냥 먹어봤는데요. 네, 먹었어요. 네. 먹었다네요. 먹을 때는 아니었죠. 안 사갔으면 맛있죠. 그래서 지금 먹고 있어요. 자연은 논해가지고. 자연은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또 누구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자연은 사람 생각이 자꾸 바뀔 뿐이에요. 우리 위대한 자연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박수 한번 칩시다. 진짜 위대하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 경락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